안녕하세요. 팀 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3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부터 보조지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강의는 보조지표의 개론으로 다소 내용이 딱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부터는 각각의 보조지표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보다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4장 2강 이동평균선 챕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 이동평균선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인간의 본능, 그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적 편향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동평균선의 정의, 의미, 구분,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다룰 내용은 인간의 본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전설적인 투자의 기죄들은 인간의 본능, 그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적 편향을 벗어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늘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뜨거운 손의 오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뜨거운 손의 오류란 이전 슛을 성공시킨 농구 선수가 다음 슛 역시 성공시킬 것이라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클레이 탐슨은 유명한 3점 슈터인데요. 실제로 클레이 탐슨이 슛을 성공시킨 다음에 성공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투자 영역에서의 뜨거운 손의 오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10번의 투자를 성공시킨 투자자 A씨는 다음 투자 역시 성공할 것이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성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투자 역시 100% 성공할 수는 없겠죠. 옆 동네에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면 내가 산 부동산 역시 오를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미국 주식 ETF가 끊임없이 우상향해서 돈을 번다는 뉴스. 과연 끊임없이 우상향할까요? 내가 지금 사도 오를까요? 다 편향일 수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투자의 기본 개념이 아까 살펴본 인지심리학적 편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주가가 한 번, 두 번 상승했을 때 주가가 또 상승할 것이라는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싼 값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모멘텀 투자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증시, 특히 개별 종목은 중단기적으로는 모멘텀에 의한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련 없는 버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의 차트인데요. 과연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기업이 5배 넘게 성장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를 갈 것이고 내일도 갈 것이고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른 것이고요. 이게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뜨거운 손의 오류를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당일을 포함한 최근 특정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즉, 5일 이평선은 최근 5일간의 주가 평균값, 20일 이평선은 최근 20일간의 주가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밀하게 이러한 단순한 산출 방식은 단순 이동평균선이라 부르고요. 이외에도 최근 주가에 더 가중치를 부여한 EMA, 거래량을 결합한 VWMA 등 다양한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동평균선이란 우선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주가가 N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면 N일간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할 경우 종목에 대한 투심은 더 양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기울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N일 이평선 기울기가 우상향 중이라면 어떨까요? N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가 금액이 우상향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높아지는 동시에 매수세도 붙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역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 선은 5일 이평선이고요. 여기서 5일 이평선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전환되고 주가 위치가 이평선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투심은 매우 악화되게 됩니다. 주가가 쭉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5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며 가격의 위치도 이평선 상방으로 올라갔네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되네요.
반드시 이평선으로만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평선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양상을 통해 추세의 전환 역시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단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마다 선호하는 타임프레임이 다르기에 단기, 장기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봉 투자를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투자를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은 3일, 5일, 10일, 20일선 정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3일선은 가장 빠르게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일 이평선은 당일의 종가에 해당하며 2일 이평선은 이틀간 종가의 중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기에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5일선은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 일주일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입니다. 즉, 월, 화, 수, 목, 금, 최근 일주일의 추세를 반영하는 선이라 볼 수 있겠죠. 10일선은 마찬가지로 2주일의 추세를, 20일선은 대략 한 달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종목의 한 달 이내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이라 볼 수 있겠죠. 장기 이평선의 경우 일봉 투자를 기준으로는 60, 120, 240 혹은 224일선 정도를 사용합니다. 60일선은 거래일 기준 3개월, 즉 한 분기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이라 볼 수 있겠고요. 120일선의 경우 거래일 기준 6개월, 즉 반기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평선에 해당합니다. 240일선은 거래일 기준 1년의 추세를 반영하고요. 휴일을 제외하여 대략 224일 정도의 거래일이 나오기 때문에 224일선을 참고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기업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표하므로 주식시장에서 장기 이평선이란 기업의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이평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동평균선은 그 자체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에 비해 더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지지와 저항의 전환, SR 플립 역시 이평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했던 이평선은 이후에도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비교적 손쉽게 돌파당한 이평선의 경우 이후에도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돌파 시에 추세를 더 강하게 하는 역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의 일봉 224일선인데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224일선은 대략 1년 동안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코그램 일봉의 224일선은 여러 차례 지지 구간으로 계속 작용했네요. 이러한 선은 이후에도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시는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의 일봉인데요. 121선은 단기의 추세를 나타내는 이평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까 종목과 반대로 지지 과정이 없이 바로 하방 돌파가 일어났네요.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쉽게 다시 상방 돌파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방 돌파 역시도 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투자 심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의미,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장기, 단기 이평선까지 이해할 수 있겠다면 이번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